이제 제가 기술 창립자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저는 많은 것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요즘 제 팀이 여기 있으면 PR을 너무 자주 전달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저는 기술적으로 많은 것을 직접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어시스턴트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제품 안에서 어시스턴트와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해 우리만의 도구를 사용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도전 과제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 제품의 공동조종사 어시스턴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 작은 창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것들의 UX 디자인을 더 잘하고 제품에 통합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든 몇 가지 변화와 그것을 어떻게 통합했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제품에 AI를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어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간 곳은 어시스턴트가 현재 30개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중 일부를 보여드릴게요. 그중 일부는 대시보드와 그래프를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일부는 데이터 디버깅과 관련이 있어요. 일부는 데이터에서 문제를 검색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들은 우리 어시스턴트가 제품에서 할 수 있는 기능 호출이나 그 이면의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아키텍처를 시작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건 정말 흔한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팀이 하나 또 팀이 하나 또 팀이 하나 보이네요. 이건 두 개의 LLM 호출이 있다는 거예요. 라우터 호출이 있어서 어떤 의도와 어떤 기술을 활용할지를 결정해요. 이건 도구 호출이에요. 그리고 LLM2를 포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두 개만 있는 이유는 두 개를 연결하는 게 꽤 많기 때문이에요. 이걸 보면 이 중 일부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보는 대부분의 제품에서의 어시스턴트는 되게 이런 모습이에요. 이건 일종의 라우터로 의도를 결정하고 여기서 어느 정도의 작업을 수행해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여기 있는 각 빨간 상자에는 일반적으로 관련된 프롬프트 템플릿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사용자가 루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보세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어시스턴트에는 사용자가 루프 안에 있어요. 두 개의 LLM 호출 후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돌아와서 더 많은 데이터를 얻는 거죠. 그래서 잠시 후에 데모를 통해 이게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이건 아주 흔한 접근 방식이에요. 라우터 도구 호출이 있고 여기에는 LLM이 포함될 수 있고 그리고 사용자가 루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레이어 라우터예요. 아키텍처에서 정말 흔해요. 우리가 실패했던 부분과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간 곳은 결국 라우터와 LLM 호출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어시스턴트에서는 다양한 것들과 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진입점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중 하나에서는 대시보드에서 들어가서 그래프를 만들고 있어요. 다른 경우에는 검색 부분에서 들어가서 조금 검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잡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지만 여전히 비슷한 패턴을 볼 수 있어요. 내 사용자 인터페이스 위치에 따라 어떤 기술을 활용할지를 결정하는 라우팅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LLM을 활용하는 기술이 있어요. 가끔은 그렇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뭔가를 하기 위해서요. AI 검색에 대해 좀 이야기할 건데 이건 꽤 재밌어요. 이건 데이터를 가로질러서 분석하고 디버깅하는 데 도움을 줘요. 하지만 그래프도 만들고 다른 것들도 해드릴게요. 우리는 매일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이 에이전트와 어시스턴트를 만들고 있어요. 이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훌륭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도구를 직접 사용해요. 우리의 도구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게 될 많은 것들은 우리 플랫폼이 생산과 개발을 아우르는 방식으로 통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을 하는 모든 플랫폼은 이걸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개발해서 사용하는 이벌스와 평가를 우리는 생산에서도 사용해요. 잠시 멈출게요. 요즘 평가가 뭔지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이발값, 이 방에서 뭔가 의미가 있나요? 나는 손을 나누는 게 싫어. 네, 좀 꽤 많아요. 우리가 에발스라고 할 때 보통 LM을 의미해요. 심사위원으로서 아니면 AI를 사용해서 당신의 시스템을 평가하는 거죠. 약간 메타적인 이야기지만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건 우리가 AI를 사용해서 AI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데이터를 주석 달고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있어. 그래서 이건 좀 그런 건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데모를 보여줄게. 잠깐만 기다려줘. 자, 라이브 데모를 보자.
시작해. 실시간 데모를 해줄 수 있어. 좋아. 잘 됐어. 와. 안녕, 턱. 그래서 우선 이건 우리 시스템에서 어시스턴트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예시야. 각각은 입력이 있는 채팅의 주고받음이야. 이 경우 SDK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 여기서 어떤 응답이 오고 있어. 어떤 잠재적인 검색 시스템이 있어. 문서의 일부를 검색하는 중인데 아마 VB8에서 가져오는 것 같아. 여기서 누가 말할 건가요? LLM과 응답 간에 약간의 종합이 있어.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중 일부는 수백 번의 호출이 깊게 이루어질 거야. 알다시피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단일 호출이 수백 번의 호출이 깊게 이루어질 수 있어. 그래서 숫자는 내가 가장 먼저 할 일, 우리가 모두 추천하는 첫 번째 일은 에이전트를 추적하는 거야. 어시스턴트를 추적하는 거지. 진입점이 있고 여기서 몇 가지 작업을 하고 있어. 이 경우 하나의 LLM 호출이야. 그래서 추적을 하고 데이터를 얻은 다음 평가를 해. 그러면 여기서 평가가 연결된 걸 볼 수 있을 거야. 조금 확대해줘.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AI가 여기서 질문과 답변을 평가하는 거야. 이 경우 AI가 SDK에 대해 언급했지만 참조 텍스트에는 SDK에 대한 언급이 없어. 뭐야, 무슨 일이야? 이 응답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게 대체로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이야.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건 실제로 우리 어시스턴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통합 지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만드는데 어떤 도전 과제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과 연결할 거야. 그래서 여기 어시스턴트를 갖추는 한 가지 방법은 AI 검색 기능이 있다는 거야. 가끔 질문과 답변이 있을 때 모든 불만족한 사용자를 찾고 싶을 수도 있어. 꽤난 거야. 그래서 원하는 걸 아무거나 입력해서 검색할 수 있어. 그럼 그의 도전 과제는 뭐야? 내가 언급했듯이 LLM 호출이 2개 있어. 여기서 뭘 해야 할지 알아내기 위한 첫 번째 호출이 있어. 두 번째 호출은 모든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걸로 검색하는 거야. 이 경우 나는 우리 플랫폼에 대해 약간 짜증나거나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있어. 그리고 이걸로 필터를 만들 수 있어. 첫 번째는 AI 검색이야. 특정 방식으로 시스템을 검색할 수 있는 거지. 하지만 나는 다른 마법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단순한 검색만은 아니야.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질문인지 이해하고 싶어 할 것 같다는 결정을 내렸어. 그래서 필터링하기 전에 약간의 분석을 하고 싶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보여준 건 검색과 필터링이었어. 나는 예를 들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이 뭐인지 알 수 있어. 그래서 필터링하기 전에 내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어. 이건 다른 기술이야. 그래서 라우터로서 내 질문이 필터링에 관한 게 아니라 분석에 관한 거라는 걸 깨닫고 있어. 내 질문은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에 관한 거야. 그래서 데이터에 어떤 열이 있는지, 트레이스 데이터가 뭔지 알고 뭘 해야 할지 아는 거야. 잡아서 끌어오고 그걸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SDK나 특정 지표에 대한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이 있어. 그래서 특정 지점을 통해 들어가서 다양한 기술을 호출할 수 있어. 네가 하려는 것에 따라 나는 또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 여기서 흔한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평가들, 이발스가 있다는 거야. 고객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 환각을 경험하고 정확성에 대한 평가도 있어. 나는 환각의 주요 원인이 뭐인지 알고 싶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걸 문제를 찾고 데이터셋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어. 그리고 너는 환각 같은 걸 잘못 쓸 수도 있어. 그러면 보통 우리는 그것도 맞게 처리해. 그래서 하나의 진입점 위에 꽤 많은 것들을 구축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건 시스템에서 우리가 가진 하나의 진입점 같은 거야. 그 주위에 라우터가 있는. 그리고 이 경우에는 환각을 발견했어. 에스팜 평가에서 참조 텍스트에 없는 정보가 있었어. 그건 그런 설명을 사용해서 왜 환각이 발생했는지 알아내고 그 이유를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강력해. 필터를 만들고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는 또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제 테스트 워크플로우를 위한 데이터셋을 만들기도 해요. 이건 제가 많이 하는 일이죠. 하지만 어시스턴트가 실제로 사용되는 다른 예시들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대시보드에 예시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프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대시보드 어시스턴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제가 정말로 시간 시리즈 위젯 같은 걸 만들고 싶다면 그냥 정확히 토큰 수에 대한 시간 시리즈를 만들면 돼요. 총계와 프롬프트. 나는 이걸 즉석에서 할 수 있어.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건 그래프를 만들 거야. 더해지는 그래프를 만들 거야. 여기서 물어보고 있어. 내가 원하는 매트릭이 뭔지 잘 모르겠어서 나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 토큰의 총 개수를 계산할 수 있어. 그래서 만약 네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질문을 해서 그 차트를 만들어 줄 수 있어. 이건 정말 좋은 상호작용 방식이야. 그래서 여기서의 진입점은 그리고 내가 생성된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 버튼 클릭 한 번으로 대시보드에 추가할 수 있어. 그리고 내 그래프가 생겨. 뭐든지. 그래서 다양한 진입점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나는 검색할 수 있어. 우리는 평가도 해. 예를 들어 개민이는 데이터가 수집되는 동안 작동해 플랫폼에 들어오는 데이터 위에서 실행되는 평가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공동 작업자와 템플릿 작성을 도와주는 어시스턴트가 있어. 개민이는 버텍스의 모델로서 내 데이터 위에서 작동하면서 환각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올바른지 확인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템플릿 작성을 도와주는 통합 지점이 있어. 평가를 위해. 그래서 그걸 좀 수정해 볼게. 그리고 템플릿을 만들어 보자. 화난 사용자를 감지하는 평가를 만들어 보는 거야. 화난 사용자나 불만족한 사용자도 할 수 있어.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어. 구축하고 지원을 생각할 때 여기서 템플릿을 다시 작성했어. 그리고 이걸 저장할 수 있어. 어시스턴스와 에이전트는 너의 제품에 AI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야. 그리고 이 어시스턴트들은 데이터에 의해 구동되는 SaaS 플랫폼에 계속 통합될 거야. 우리의 경우 우리는 너가 AI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어시스턴트를 만들고 있어. 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이를 위해 우리만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어. 하지만 모든 SaaS 플랫폼은 미국의 모든 화이트 칼라 직업에 어시스턴트를 제공할 거야. 그들의 일상적인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을 거야. 그리고 아이디어는 그걸 통합할 수 있다는 거야. LM 라우터와 스쿨콜의 개념을 사용해서 작동하게 만들 수 있어. 이게 우리 플랫폼에 대한 아이디어를 조금 줄 수 있기를 바라.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시스턴트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누군가 질문하고 싶다면 질문 한두 개 정도 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 가세요. 그리고 당신은 그들이 더 잘 작동하도록 만들고 디버깅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중 일부는 잠시 물러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우에는 저는 특정 테스트를 위해 모델을 사용해 봤어요. 코드 번역이나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 같은 것들. 하지만 에이전트 시스템은 아니었어요. 사게마카 같은 도구에서 뭔가를 설정하는 것과 비슷했어요. 그리고 그냥 배치 변환을 하는 거죠. 클라우드에 저장한 다음 출력을 생성하고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당신이 해결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예요. 저는 이 에이전트가 병렬로 작동하는 걸 상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뒤로 물러나서 그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하려고 하는 게 뭔지요. 아마도 레그 시스템의 맥락에서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우리 기업 데이터를 활용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마치 모델에서 훈련된 것처럼.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데이터가 정말 많아요. 저는 연방준비제도에서 일하고 있어서 데이터가 정말 많아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요. 그래서 아마 그 맥락에서 질문에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네가 봤듯이 내가 플랫폼에서 보여준 모든 기능은 전통적인 ML로는 어떤 식으로도 접근하거나 실행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이 하려는 게 우리가 보는 건 우리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라마3 같은 걸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통적인 ML은 아니에요. 그거는 에이전트 프레임워크가 아니에요. 이건 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관련이 있고 데이터를 처리해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여러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답을 얻는 거죠. 우리는 자연어 또는 SQL 변환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데이터 카탈로그에 가서 관련 데이터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표시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게 할 거예요. 그런 종류의 단계는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여기서 진짜 질문은 내가 생각하기에 항상 듣는 질문이기도 한데 에이전트란 무엇인가? 라는 거야. 그리고 아마도 그게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나는 프롬프트와 템플릿을 만들고 있어. 에이전트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제가 보통 주목하는 핵심 영역은 그게 있나요? 시겠어요. 생태계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건 제어 흐름이 있나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 반복적인 방식이 있나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사용자 입력으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제어 흐름은 그 앞에 있는 LLM이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LLM 호출을 하거나 그 아래에서 함수 호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이전트라고 말할 때는 반복적인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고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의미해요. 보통은 LLM 라우터나 도구 호출이 앞에 있고 그 아래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고 어쩌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에 만들었던 건 프롬프트 응답이었어요. 알겠죠? 한번 호출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발전해온 건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을 제어하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잠재적으로 그것을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그건 계속 가지고 싶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세대를 거치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할 때 그걸 관리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버퍼가 부족해질 거예요. 맞죠?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대부분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도구 호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구 호출과 특화 작업을 하고 그 아래에서 프롬프트와 호출을 하나요? 그리고 흐름 제어와 반복이 있나요? 당신의 시스템 위에서 반복해요. 그러니까 프롬프트와 응답만 있다면 아마도 전통적인 방식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아마 여기 시스템의 첫 번째 세대일 거예요. 다른 분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죄송해요. 제가 조금 넘었네요. 질문 하나 더요. 그래서 당신이 이전에 보여준 것처럼 도구와 기본 시스템 간에 매우 깊은 통합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모델 호출, 도구, 위비에이트 호출 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 보안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내가 클라우드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당신을 관리형 서비스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당신의 시스템을 에이전트로 설치하는 건가요? 그 통합 부분이 어떻게 작동할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하고 싶다면 우리는 오픈소스가 있어요. 그래서 계측 측면에서 우리는 OOT를 믿고 있어요. 보통 제가 생각하기에 계측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죠. 우리의 오픈소스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기업을 확장할수록 제 분야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당신의 소프트웨어에 배포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VPC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타브릭스와 다타독이 만나는 그런 형태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히터가 당신의 시스템을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